안녕하세요. 원필름입니다. 오늘은 이 제주도 가볼 만한 곳들을 가지고 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좀 제주도에 있으면서 뭐 마라도부터 가파도, 천백고지까지 여러 군데를 좀 다녔는데요. 좀 섬 속의 섬인 좀 제주도의 다양한 섬들과 함께 좀 이곳저곳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가파도와 마라도를 가기 위해서 운진항에 있는 가파도 마라도 전기 여객선 터미널로 갔습니다. 뭐 요금은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었고요. 배표는 왕복으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. 가파도랑 마라도 두 군데를 다 간다고 하면은 조금 더 할인이 되고요. 일단은 운진항에서 마라도까지는 25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. 그러면 먼저 이곳에서 좀 마라도를 먼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마라도는 이 국토 최남단에 있는 섬으로 뭐 방송에도 여러 번 소개가 되어서 좀 많이들 아실 텐데요. 좀 죽기 전에 한 번쯤 가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곳인데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. 배 타고 가는데 저 멀리 좀 마라도가 보이더라고요. 되게 좀 생각보다 작은 섬이었습니다. 이 마라도 이 선착장에 도착해서 배에서 내리니까 바로 이 빠삐용 절벽들이 먼저 보이더라고요. 계단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시면은 이렇게 넓은 좀 평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 겨울인 1월 달에 방문해서 그런지 되게 좀 갈색 톤의 이런 좀 잔디밭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. 마라도 하면은 뭐 국도 최남단인 것도 있지만 뭐 짜장면집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요. 생각보다 중국집들이 꽤 많이 있어서 좀 선택 장애가 생기는 곳이기도 했습니다. 마라도라는 섬은 되게 작은 섬으로 1시간 정도면은 걸어서 충분히 다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작은 섬이었고요. 이 배 타고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거의 뭐 2시간 정도, 1시간 반 정도 이런 여유 시간이 있는데요. 섬 산책을 하고 뭐 짜장면 한 그릇까지 충분히 먹고 배를 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. 저도 이날 같이 간 형과 함께 이 1시간 동안 마라도 이 해안 도로 쪽을 산책을 하였고요. 그렇게 크지 않는 섬이다 보니까 이 등대부터 이 마라도 이 성당까지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. 등대는 뭐 흔히 본 등대였고 이 성당이 좀 독특했고요. 또 걷다 보면은 반대편 쪽에 이 국도 최남단비도 있었고요. 뭐 항구 쪽으로 가까이 가면은 짜장면 집들도 여러 군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은 문 닫은 작은 학교도 있었고요. 이곳에서 마라도 떠나기 전에 좀 해물 짜장면이랑 해물 짬뽕도 한 그릇씩 맛있게 먹을 수 있었는데요. 날씨가 또 비가 내리긴 했지만 아주 따뜻해서 산책하기 딱 좋은 곳이란 생각 들었습니다. 마라도 가시면은 산책하고 이 식사까지 하고 나오시면은 아주 즐거운 여행이 되실 거고요. 일단은 이 마라도에서 다시 운진항으로 나와서 이 가파도 들어갈 때까지 뭐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서 근처 커피숍에서 이 차 한 잔 마셔줬습니다. 감귤 차가 꽤 맛있더라고요. 다시 운진항에 가서 가파도 가는 배를 탔습니다. 이 운진항에서 가파도까지는 10분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. 이 마라도 가는 중간쯤에 이 가파도가 위치해 있습니다. 가파도라는 섬은 이번에 알게 된 섬인데 뭐 마라도보다는 꽤 2배 정도 큰 섬이고 아주 이 평지가 낮은 되게 그런 섬이어서 꽤 인상적이고 좀 산책하기 좋은 그런 곳이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. 이 자전거 대여도 가능해서 날씨 좋은 날 자전거 타고 둘러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이 높은 곳이 없이 거의 평지로 된 섬이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다니면은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가파도, 이 선착장에서 마을들 있고 좀 가로질러서 가다 보면은 가파도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소망 전망대를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전망대가 가파도에서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. 이 전망대에 올라가서 주변을 둘러보시면은 이 제주도의 상반산부터 뭐 운진항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제주도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가파도는 청보리가 꽤 유명한 곳으로 이 봄에 오시면은 이 청보리들이 자라난 청보리들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. 이 청보리 아이스크림도 있고요. 뭐 청보리 빵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었고 이 가파도에도 이 초등학교가 있어서 학교 뭐 건물이랑 운동장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.
가파도는 꽤 생각보다 넓은 섬으로 여러 가지 좀 볼거리들도 많이 있었고요. 또 벽화들도 있고 역시나 뭐 식당도 많고 뭐 펜션이나 민박집들도 쉽게 볼 수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. 그리고 뭐 무인 카페 등대도 있어서 차 한 잔 마시기도 좋은 곳이었고요. 드라마 뭐 우리들의 블루스 등 또 여러 드라마 이 촬영 장소로 또 나온 곳이라고도 합니다. 이 가파도 이 뭐 배 시간 배 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2시간이나 시간이 있었지만 2시간 동안 좀 돌아보기에는 시간이 좀 짧게 느껴지는 그런 가파도였고요. 또 가파도는 올레길 코스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가보면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. 가파도에서 나와서 또 잠을 자고 다음에는 이 제주도에서 꼭 한 번쯤 가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이 한림공원에 가봤습니다. 한림공원은 한림항 이 근처에 위치해 있는 그런 공원인데요. 뭐 제주도의 대표적인 힐링 명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생각보다 꽤 부지가 넓기 때문에 뭐 구경하시는데 한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제가 방문한 날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가지고 좀 잠시 좀 비를 피해서 있다가 좀 구경을 해야만 했습니다. 거의 오픈 시간 맞춰서 방문을 했더니 저희 밖에 없었고 좀 비 맞으면서 나름 좀 산책하다 보니까 운치도 있었습니다. 한림공원 안에는 뭐 협재굴이랑 쌍용굴 같은 동굴도 있어서 동굴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. 화산 폭발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용암 동굴인데 꽤 신기했고 볼거리도 많았습니다. 그리고 한림공원은 또 여러 가지 주제별로 좀 전시들 이런 작품들도 잘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볼거리가 많은 곳이었고요. 또 다른 굴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점도 아주 마음에 드는 곳이었습니다. 이 한림공원 안에는 뭐 민속촌도 있고 동물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공원들도 있고 뭐 분재부터 뭐 수석까지 좀 다양한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. 또 겨울에 핀다는 뭐 바빌라 같은 이런 꽃들도 볼 수가 있는 곳이어서 꽤 관람하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 들었습니다. 좀 날씨가 좋다고 하면은 정말 사람들이 많이들 좀 찾아올 것 같은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. 제주도 이 한림공원은 정말 제주도라는 섬을 뭐 가장 작게 축소해 놓은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. 제주도 가시면은 이 한림 쪽 가셔서 꼭 한 번쯤은 둘러봐야 되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일단은 뭐 동물들도 있는데 뭐 앵무새도 있고 뭐 타조도 있고 그다음에 뭐 곤작새도 밖에 쉽게 돌아다니는 걸 볼 수가 있는 되게 좀 신기하고 재미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. 제주도는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겨울에도 꽃들이 많이 피는데요. 수선화가 조금씩 피고 있었는데 다양한 종류의 수선화 꽃들을 볼 수 있는 곳도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. 이 수선화 정원이 있어서 산책하기도 좋았고요. 또 동백꽃도 함께 보는 것 또한 마음에 들었습니다. 비가 뭐 오락가락 하는 날이긴 했는데요. 비가 내리긴 했지만 그래도 한림공원을 좀 제대로 잘 둘러볼 수 있는 것 또한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 이 마라도 가파도와 더불어서 꼭 한 번쯤 가봐야 될 섬인 이 비양도도 방문을 하였습니다. 비양도 가실 분들은 이 한림항 이 여객선 도선 대합실로 가시면 되는데요. 이곳에서 표를 끊고 들어가시면 됩니다. 이 비양도 들어가는 배들은 좀 두 척의 배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운행이 되기 때문에 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섬이었고 저 멀리 비양도가 보여서 아주 한림항에서 가까이 있는 그런 섬이기도 했습니다. 배 타고 한 15분 정도 가면은 비양도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. 비양도라는 섬도 저도 이번에 처음 가봤는데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섬이지만 되게 특색 있고 좀 조용하니 산책하기 좋은 그런 섬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. 뭐 비양도 이 방파제들도 있어서 배도 안전하게 또 정착할 수 있었고요. 저 멀리 또 산도 있어서 저 산에 올라가시면 이 비양도 등대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드라마 봄날 촬영지이기도 한 비양도인데요. 저도 계단을 따라서 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이 등대를 봤습니다. 비양도 등대, 비양도 가시면 한 번쯤 좀 보고 와야 될 그런 곳이고요. 이 정상에 서서 둘러보시면은 한림향부터 뭐 애월까지도
다 보이고 이 비양도에서 제주도를 바라보는 풍경도 상당히 이채로운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. 해양 도로변 따라서 걷다 보면은 이 코끼리 바위라는 곳도 보이고요. 또 여러 카페도 있고 음식점들도 많이 있는 비양도인데 되게 좀 관광지로 잘 좀 정돈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비양도라는 섬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1시간 정도면은 충분히 좀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섬이기도 했고요. 좀 비양도에도 자전거가 있어서 자전거 타고 돌아다녀도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. 비양도에서 거의 1시간 반, 2시간 동안 있다가 또 그 다음 찾아간 곳은 이 고성에 있는 광치기 해변입니다. 제주도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곳이기도 하는데요. 광치기 해변은 일단 성산 일출봉을 바로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이어서 좀 지정학적으로도 좋아하고 해변에 특색이 있어서 좋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. 다른 해변가에서 볼 수 없는 좀 풍경들을 볼 수가 있는 그런 곳이어서 광치기 해변을 좋아하고요. 이 광치기 해변 근처에 있는 섭지코지도 한번 가볼 만한 곳이고 이 성산 일출봉 보시고 성산항에 가셔서 우도라는 섬에 들어가시는 것도 좋습니다. 유채꽃도 어느 정도 피고 있는데요. 이 고성 이 광치기 해변 이쪽이 유채꽃도 가장 만발하고 사진 찍기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. 우도라는 섬은 자주 다녔던 그런 섬이어서 이번에는 따로 방문하지 않았는데요. 또 제주도 가시면은 한라산과 더불어 성산 일출봉 우도는 꼭 한 번쯤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제가 찾아간 곳은 이 제주도 내륙 쪽에 위치해 있는 이 상굿불입니다. 상굿불이는 저도 이야기만 듣던 곳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좀 방문을 해봤습니다. 상굿불이는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이기도 한 곳인데요. 이 억새밭이 아주 아름다운 곳으로 소문이 난 곳이기도 합니다. 일단 요금은 좀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관람 시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맞춰서 방문하시면 되는데요. 주차장도 넓게 있고 사람들이 좀 많이 찾아오는 곳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삼북굴이 이 가는 길이 비자림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려는 숲길과 함께 드라이브 하기에도 되게 좋은 곳이었고요. 뭔가 좀 특색 있는 그런 경치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. 날씨가 비록 흐린 날 방문하긴 했지만 조금 쌀쌀하기도 했지만 꽤 산책하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 들었고 생각보다 좀 규모가 있어서 좀 둘러보는데 좀 1시간 정도의 시간 잡고 방문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기도 했습니다. 이 상굿불이 이곳에서 좀 잠시 좀 산책을 해줬는데요. 상굿불이 이 역세밭길 이 산책로가 정비가 잘 되어 있었고 이 둘러보는 것 또한 되게 좋았고 오랜만에 넓은 억새밭 이 풍경을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. 영화 연풍연가랑 드라마들도 꽤 많이 이곳에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억새밭에 이날 좀 바람도 적당히 불었는데요. 바람이 부는 억새밭에 있으니까 되게 듣는 소리도 아주 좋았고 풍경도 좋았습니다. 좀 날씨가 살짝 좀 흐리긴 했는데 날씨가 흐리지 않았다고 하면은 저 멀리 있는 이 풍경들까지 바라보아서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곳이기도 했고요. 또 정상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면은 저런 전망대 같은 곳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흔들 의자도 있고 전망대 있고 날씨 좋은 날에는 해설자 분께서 해설도 시간대별로 하시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. 상굿불이 정상에 가니까 이 상굿불이 이 이정석 표지석도 있었는데요. 여기에서 또 바로 사진도 한 장 찍어줬고요. 이 사진은 상굿불이 분화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. 여름에 오면은 이런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방문했을 때에는 좀 안개가 많아서 분화구의 모습을 좀 제대로 보기에는 살짝 아쉬움이 있기도 했습니다. 이 억새밭 또 바로 옆으로 또 다른 풍경을 볼 수 있는 곳도 있었는데요. 가장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좀 억새밭을 둘러보고 바로 옆에 있는 이 묘지들이 많이 있는 곳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상굿불이는 이렇게 두 가지 공간들이 좀 존재하는 그런 곳이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꽤 이곳저곳 볼거리들이 많은
곳이란 생각이 드는 그런 상구불이었습니다. 뭐 사진 동상도 있고 한 번쯤 뭐 글도 읽어보시면 좋고요. 그리고 또 저 멀리 이 구상나무 숲길이 있는데 이곳에 또 상구불이라고 이렇게 나무로 된 좀 표지판도 있었습니다. 여기도 좀 사람들이 직접 안으로 들어가서 산책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곳이기도 했는데요. 저는 따로 이 숲길까지는 걷지를 않았습니다. 뭐 40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좀 여유 있다고 하면은 구상나무 숲길도 걸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이 상구불이 말로만 듣다가 처음 방문해 봤는데 좀 제주도의 또 다른 풍경을 볼 수가 있는 곳이어서 마음에 들었고 제주도 가시면은 좀 한 번쯤 방문해 볼 만한 그런 곳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. 또 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뭐 송당마을 이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이 송당리 이곳에는 주변에 상당히 많은 오름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언제 시간적 여유가 된다고 하면은 이 주변에 있는 좀 다양한 오름들을 올라가 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곳이었고요. 개인적으로 이번 뭐 제주도 여행에서 다랑시 오름을 가고 싶었는데 다랑시 오름은 가지 못한 게 좀 아쉬웠고요. 제주도에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간 곳이 천백고지입니다. 천백고지 휴게소에 가시면은 한라산 등산을 하지 못한 좀 아쉬움을 달랠 수가 있었습니다. 이날은 안개가 아주 자욱해서 좀 이 한라산을 볼 수 없다는 게 좀 아쉬웠지만 이 상고대부터 색다른 풍경들을 볼 수 있는 것 또한 이런 점들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. 이 제주도 또 섬이랑 밑에 쪽에만 있으니까 마냥 날씨가 따뜻하기만 했는데 천백고지에 올라오니까 상고대도 볼 수가 있었고 이 제주도의 또 다른 겨울 풍경을 볼 수가 있는 점이 아주 마음에 드는 곳이기도 했습니다. 이 같이 간 형도 정말 겨울이라는 게 느껴지는 곳이었고 아름답다면서 아주 만족해 했는데요. 이 천백고지 휴게소는 시내버스들도 좀 자주 다니기 때문에 이 차가 없다고 해도 좀 한 번쯤 가볼 만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이 천백고지 그래서인지 휴게소 이쪽 주차장 쪽에 차들도 많이 있고 사람들도 꽤 많이 오는 걸 볼 수가 있는 곳이기도 했는데요. 오랜만에 제주도 방문해서 이곳저곳을 꽤 많이 좀 돌아다닌다고 돌아다녔습니다. 아무래도 차가 없이 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니다 보니까 하루에 다닐 수 있는 좀 시간적 제약들이 많이 있긴 했는데요. 그래도 평상시 제주도 와서 보지 못했던 이 다른 풍경들, 장소들을 다닐 수 있다는 점이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. 제주도는 꽤 넓은 섬인데요. 가볼 곳도 많고 좀 시간 들여서 올레길도 한번 걸어보고 싶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. 하여튼 제주도 간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.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